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팅커와 함께합니다.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심각하게 살지 않아야 내면이 탄탄해진다. 늘 무거운 표정을 짓고 다니며 일상을 보내는 건 내면에 엄청나게 큰 쇠사슬을 매달고 달리는 것과 같다. 곧 내면은 완전히 망가지고 더는 달릴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가 될 것이다. 다음 5가지 태도를 명심하고 당장 심각한 삶에서 벗어나라. 1.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넘겨라. 2. 대범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라. 3. 불안감과 두려움을 버려라. 4. 의식적으로 밝은 음악을 들어라. 5. 긍정적인 문장을 필사하라. 생각이 깊은 것과 심각한 것은 다르다. 깊은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을 가볍게 만들어주지만 심각한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을 더 무겁게 만든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원하는 것을 해내려면 스트레스를 멋지게 즐겨라. 보통은 무익하다고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하지만 나는 반대로 스트레스가 특히 성장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늘 나 자신을 무거운 스트레스 속에서 살도록 방치한다. 본질을 생각해보자. 남들이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우 간단하다.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내게는 수많은 삶의 원칙과 루틴이 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매우 많지만 루틴 덕분에 지난 20년 동안 매일 일상을 즐기며 계획한 일을 해내고 있다. 루틴 중 하나로 매일 원고지 50매 분량의 글을 쓰는 삶의 원칙이 있다. 30년이나 글을 썼지만 그럼에도 역시 글쓰기는 쉬운 일이 아니며 매우 섬세한 일이라 자칫하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나는 감당하기 힘든 일정 속에서도 반드시 매일 원고지 50매의 글을 쓴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전혀 스트레스로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내게 스트레스로 느껴지지만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기쁘게 느껴진다. 원고지 50매 분량의 글을 15일 동안 써서 모으면 책 한 권 분량이 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매일 책 한 권 분량의 15분의 1이 될 글을 쓰는 것이다. 나만의 원칙으로 스트레스가 될 요인을 제어한 덕분에 가능한 결과다. 그렇다고 대충 써서 완성하지는 않는다. 힘들게 번 돈을 내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담으려고 분투한다. 책을 내면 출판사에서 이미 충분히 저자 증정본을 보내주지만 책을 내는 을 나는 내 돈으로 10권을 서점에서 구매한다. 내가 썼지만 나도 돈을 내고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그 정도의 책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 그런 가치를 담아야 하니 나는 더욱 자신에게 집중하며 매일 원고지 50매의 글을 쓸 수 있다. 강력한 가치가 무거운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제어할 힘을 주는 셈이다. 각자의 성장 방법은 모두 다르다. 누군가는 차별화를 하라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본질에 충실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나는 성장을 묻는 모든 이들에게 딱 하나만 간절하게 주문하고 싶다. 뭐든 오랫동안 계속해보라. 뭐든 계속하다 보면 특별해지고 본질도 저절로 알게 되는 법이다. 글쓰기로 성공하겠다고 크게 외치며 새롭게 만든 블로그에 글쓰기를 시작했지만 6개월 이상 꾸준히 글을 쓰는 사람을 나는 정말 거의 본 적이 없다. 온갖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99%가 3달 안에 그만두고 1% 정도가 1년 정도 지속한다. 그리고 단 0.1%만이 10년 동안 꾸준히 매일 글을 쓰며 자신의 꿈을 위해 산다.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잘해서 지금 위치에 오른 게 아니다. 단지 스트레스를 즐기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외칠 수 있다. 그러나 0.1%의 일상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삶이 아니다. 그래서 늘 정진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성장의 비결을 묻지 않는다. 자신의 삶 속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제어하며 끝까지 가보라. 거기에서 당신 안에 녹아있는 모든 빛을 만날 수 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늘 똑부러지게 말하는 아이로 키우는 법. 아이들이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배우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부모의 그런 말은 자칫 잔소리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마음에 담기를 바라는 말들을 장황하게 가르치는 대신 아이 스스로 읽고 따라할 수 있도록 예쁜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 서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에서는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가볍게 두드리며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그저 읽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세계는 풍성하게 확장하며 어떤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좀 더 완벽한 독서를 위해서 특별히 아이와 하루 5분 필사라는 이름의 네이버 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소는 제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서의 끝은 쓰기입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읽고 필사까지 하면 그 독서의 힘은 더 커집니다. 아이만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럼 아이들이 집과 학교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혼자 시작하면 쉽지 않지만 함께 시작하면 끝까지 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뜻한 말을 듣고 표현하며 자란 아이가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시작이 곧 아이가 만날 기적입니다.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육아소통, 육아스타그램, 부모, 자녀교육 책 육아, 필사, 그림책 동화책, 서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 자녀들과 엄마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잔 365 인문학 달력. 부모라는 이유로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단지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하면 충분하다. 잘못한 건 스스로 바로 잡는 게 좋아. 주변 사람들의 흉만 잡는 친구를 보면 넌 어떤 생각이 드니? 너무 빠르게 말하는 버릇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아이는 부모가 쓰는 어휘대로 자라납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부모의 어휘력 중에서